저는 전주에 있는 전주 비타민 의원 원장 이영실이고요. 오늘은 암 환우분들이 들어도 보고 관심도 있는데 막상 하기가 거시기 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좀 꺼려 하셨던 이 커피 관장에 대해서 좀 쉽게 좀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 생각에 이제 어젯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암을 비롯한 만성질환의 원인은 너무너무 많지만 그걸 좀 심플하게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만성질환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래서 세포의 심플하게 심플하게 말씀드립니다. 세포의 기능장애다. 그럼 왜 세포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결핍과 과잉이다. 그럼 뭐가 결핍되고 뭐가 과잉됐지? 결핍은 영양과 산소고요. 과잉은 독소가 과잉이 됐다. 그래서 오늘은 영양과 산소 결핍은 다른 시간에 다른 선생님이나 말씀하실 것 같고요. 오늘은 독소 과잉에 집중해서 독소 과잉은 해독이 관건이다. 우리가 해독할 게 많잖아요. 장도 해독해야 되고, 폐도 해독해야 되고, 림프도 해독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 간 해독이 중요하다. 그래서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간 해독이 바로 커피 관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간 해독을 위해서 병원에 와서 여러 가지 수액도 맞을 수 있고, 산에 가서 또 공기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처음 시작이 어렵지 할 수 있는 게 커피 관장이라는 생각에서 이 주제를 듣고 나왔습니다. 커피 관장 너무나 낯설어요. 제가 2015년 대한제안 거슴의학회라는 학회가 이제 창립이 됐고요. 이때 편제비사로 활동하면서 커피 관장이라는 걸 처음 이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전이죠. 그래서 효과가 이렇게 좋다는 건 알았지만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이게 한창 이때 그 커피 드리고 하는데 맛을 드렸는데, 아니, 이 마시는 커피를 어디로 한다고? 바로 거시기로 한다고? 너무 진짜 겁이 나는 거 겁도 나지만, 이건 아니지. 왜 마시는 걸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이런 생각을 하다가 2019년 봄에 암 치유를 위해서 제가 암 환자를 어떻게 하면 치유할까 별별 고민을 다 하면서 쿨다클락도 하고 제포도 해보고 우리 이영철 회장님 따라서 레비치도 따라가보고 별걸 다 하다가 어쨌든 고민하던 중에 간 해독을 위해서 그럼 커피 관장을 해야겠다. 집에서 환자들이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러려면 권해야 되는데 말로만 권하면 누가 따라해요? 제가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치료는 제가 다 체험학습을 해보고 하면 되겠다 싶을 때 이제 권하는 타입인데, 그래서 제가 알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칼을 뽑았습니다. 그래,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별별 짓을 다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도 해보고 했는데, 오늘은 제가 해본 노하우를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커피 관장 이전에 그럼 커피 관장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냐? 그게 아니라 이전에도 관장이 있었는데 이때는 커피가 아니었죠. 물 관장이었는데요. 26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가 물로 관장한 기록이 있고, 그다음 인도에서는 기원전 200년 전에 요가의 대부인 파탄자리가 내장 청소를 해서는 물관장을 추천한 기록이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항상 역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IBC 역사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듯이 커피 관장의 역사를 보시면 재밌어요. 한번 볼게요. 커피 관장이 언제 탄생했냐? 제2차 세계대전 때거든요. 그래서 이때 1914년 내지 18년경에 독일입니다. 독일에서 커피를 관장 재료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했는데요. 독일은 당시 연합군에게 포위를 당해서 생활필수품이 너무나 부족했어요. 먹을 것도 없고 헐벗고 있었는데 너무 춥고, 그 중에서도 진통제인 몰핀과 커피가 부족했죠. 그래서 부상을 당한 수천 명의 군인들은 수술이 필요했는데 몰핀이 없으니까 환자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고요. 이걸 보고 의사들은 물로 관장해줘 해서 간호사들한테 시켰어요. 근데 커피가 부족했지만 과로에 시달린 외과 의사들한테는 커피가 충분히 공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간호사가 커피가
외과 의사들에게 좋다면 부산 군인에게도 좋지 않을까? 라는 믿음을 가지고 혹시나 해서 이제 커피를 관장에게 물로 있는 관장에게 커피를 부었고 놀랍게도 커피를 섞은 물로 관장한 병사들의 고통이 줄어들었다고 그 말이 퍼졌어요. 그래서 20년대에 같은 20년대 같은 독일의 베티켄 대학의 두 교수가 이 얘기를 듣고는 정말 이런 생각으로 두 교수가 주위의 직장 속으로 커피를 주입해서 그 효과를 입증했는데 이 두 분은 카페인이 항문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간 문맥을 거쳐 간으로 들어가면 담관이 열리고 담즙의 분비가 증가되어서 간에 축적된 독성 물질을 배출하더라 라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거슨 박사도 독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고서를 읽은 거슨 박사는 이거 대단한 생각인데? 본인이 커피 관장을 시도했고요. 이 당시 거슨 박사는 난치성 편두통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의사들한테 이때 이분은 이제 레지던트 그런 점인데 교수님한테 담당 교수님한테도 진료받고 했는데 기존의 치료 방법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았고 자네는 평생 편두통을 앓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 하는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거슨 박사는 커피 관장과 아울러서 야채 주스, 야채 수프, 저염식 이런 걸 포함한 거슨 요법을 만들면서 자신의 편두통뿐만 아니라 많은 암 환자하고 난치성 환자를 치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슨 박사의 가장 유명한 환자가 위대한 슈바이처 박사인데요. 슈바이처 박사는 거슨 박사를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천재 의학자이자 명의라고 격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결핵도 굉장히 창궐했는데 거슨 치료법으로 결핵 환자들도 많이 치료했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는 그의 셋째 딸인 샬롯 거슨이 거슨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59년 또 제라시, 63년 카프만, 생쿠타 이런 박사님들이 그럼 도대체 뭐가 이렇게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지? 라는 그 연구를 했는데요. 커피의 주성분인 카페스톨과 카페올이 간의 독의 중요한 효소인 글루타치온 S 전이효소, 영어로 글루타치온 S 트랜스포레이즈, GST라고 약자로 쓸게요. 이 효소의 활동을 7배나 증가시키더라라는 발표를 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많이 지났죠. 1981년 미네소타 대학의 병리학과의 새 교수님이 발표를 했는데요. 쥐를 이용해서 직장으로 커피를 투여하면 카페스톨 팔미트산과, 그러니까 카페스톨하고 팔미트산은 다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두 가지가 결합된 물질, 카페올하고 팔미트산이 결합된 이 두 물질이 GST를 자극해서 정상 활성 수치보다 6배 내지, 그러니까 6배 내지 7배까지 올린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러다가 1990년 오스트리아의 암 전문의인 피터 레오너 박사께서 논문을 발표하셨는데, 이 논문에서 커피 관장도 쓰면서 커피 관장을 했더니 이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짧은 논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막스 거슨 박사 책이 궁금하실까봐 했는데요. 이게 캔서 테라피라고 해서 50 케이스, 그러니까 50케이스의 암 환자를 치료한 기록을 써놓은 책이고요. 거슨 박사가 직접 쓴 책이고, 이 책을 현재 번역한 책이 한국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샬롯 거슨입니다. 나이가 이제 어렸었는데 아빠한테 많이 배워서 이제 지금은 할머니가 됐는데, 샬롯 거슨이 이런 책을 썼고, 이 책을 번역한 책이 거슨요법이라는 책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과는 좀 많이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 처음 볼 기억은 그 거슨 박사에서 한번 배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커피 관장의 간 해독 원리, 우리가 모든 공부를 할 때 원리를 알면 응용도 되고 중요하잖아요. 실전은 따라하기 쉽습니다. 원리가 어렵지. 그래서 커피 관장의 간 해독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커피 관장. 우리 관장하면 우리 그 대장 내시경 하기 전에도 관장 하잖아요. 근데 그건 장세척이잖아요. 그죠? 근데 커피 관장은 장세척이 아니에요. 커피 관장은 장이 아니라 간을 자극하는 과정으로 주된 목적이 간 해독입니다. 그래서 관장용 커피가 S결장과 직장을 통해 흡수가 되면 그 혈류는 간 문맥, 포탈베인을 통해 직접 간으로 갑니다. 즉 관장액이 보통 우리가 소화 과정이 뭐예요? 입을 통해서 먹고 식도, 위, 소장으로 갔다가 소장에서 영양소가 쫙 흡수되면서
간 문맥으로 가는데 커피 관장은 위에 이 식도 위 소정을 스킵하고 바로 간으로 들어가서 간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서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커피 관장의 목적은 독소를 싸고 있는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빠르게 배출되고 이후 배변을 통해 독소로 몸 밖으로 배출하려는 게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커피 관장은 변비를 해결하거나 장을 청소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커피 관장액이 800 내지 1리터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리터 정도의 관장액은 관장액이 물이 들어가면 장이 자극을 받기 때문에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장의 연동 운동을 자극하고 주입한 1리터의 물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오겠죠. 참았다가 쏟아내면 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대장에 있던 배변과 독소가 같이 쏟아져 나오는 추가적인 효과입니다. 이건 실제 프라이머리 첫 번째 효과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런 효과도 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커피 관장이 아까 뭐 카페올이 어떠고 저떠고 했는데 커피 관장에 도대체 어떤 물질이 이런 작용을 하지? 라는 의문이 생기죠. 첫 번째, 그러니까 크게 카페인하고 팔미트산인데요. 카페인은 우리 뭐 맨날 커피에 카페인 들어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카페인에 하는 작용이 간에서는 담즙 생성을 자극해서 담즙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담즙이 충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커피 속에는 카페인하고 팔미트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알칼로이드가 많은데 그 중에서 카페인, 테오브로민, 테오필린 이런 것들이 메틸 잔디기에 있는데요. 이런 성분들이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작용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성분들이 담관에 있는 평활근도 일시적으로 이완을 시켜서 담관이 열려서 담즙 흐름을 증가시킨다. 이런 거고 이로 인해서 원활하게 담즙이 여기서는 이제 12장으로 바로 배출되는 거죠. 담즙이 12장으로 배출되면서 독소 제거 효과를 높인다. 그래서 담즙은 우리가 담즙 하잖아요. 담즙이 하는 역할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을 분해하고 괴물, 음소, 약물, 잔류 물질 등을 배출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물질은 팔미트산. 이게 포화지방산이죠. 포화지방산. 우리가 불포화지방산, 오메가3, 오메가9 이런 게 있고요. 포화지방산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인데, 대표적인 포화지방산 중에 하나가 팔미트산입니다. 이 팔미트산이 글루타치온 에스트랜서포레이즈, 아까 말씀드린 GST 효소를 자극해서 간에도 효소 시스템 2단계 페이스 2라고 하는데요. 2단계를 활성화시킨다. 그래서 간 해독 2단계에 관여하는 글루타치온은 독소를 배출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강력한 항산화 해독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 많이 들어보셨죠? 글루타치온 우리 배복 주사 글루타치온 맞잖아요. 병원에서 간 해독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 수익제죠. 그래서 어쨌든 이로 인해서 해독이 되니까 피로 회복, 뇌기능 개선, 피부 문제, 그래서 배복 주사라고 하잖아요. 면역력 증가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팔미트산이 도대체 GST하고 뭐가 관계야? 이런 생각이 들까봐 참고로 팔미트산이 들어가면 그 GST 효소에 딱 결합을 합니다. 이걸 팔미톨화, 톨리레이션 이렇게 표현하는데 팔미톨화해서 GST 효소를 안정화시키고 활성을 증가시킨다 이런 기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잠깐만 그러면 페이스 1이 어쩌고 페이스 2가 어쩌고 이러니까 환자분들이 잘 모르실까봐 제가 또 간에도 슬라이드를 가져왔는데요. 좀 복잡한데 이게 제일 좋은 그림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톡신은 처음에 이 톡신은 물에 안 녹아요. 지방에 녹거든요. 그래서 이런 톡신은 여러 가지 있죠. 중금속, 여러 가지 지방에 쌓여있던 독소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엔도톡신, 엑소톡신 많잖아요. 이런 모든 독소들은 1단계입니다. 페이스 1이 1단계고 효소는 사이토크론 P450 엔자임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하고 그럼 바로 2단계가 되는 게 아니라 중간 대사 산물이 생기는데 얘가 골 때리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시고 빠지고 이렇게 뭔가 변형을 시킨다면 바로 해체가 되고 나서 굉장히 독성 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리액티브 옥시전 인터미디에이트, 즉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해독할 때 여기서 스톱되면 더 큰일 나요. 오히려 여기 있는 게 낫죠. 그래서 얘가 안전하게 나오기 위해서 페이스 2가 있는데 컨주게이션이 접합, 결합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독성을 안전하게 연결해주는 페이스 2 단계가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수용성으로 바뀌면 과일, 아까 말했던 담즙으로 들어가서 똥, 배변으로 나오고, 두 번째는 물에 녹는 성분들은 이제 그 혈조로 가는 거는 키드니, 콩팥으로 가서 소변으로 나온다. 이게 큰 그림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또 너무 복잡해 하실까봐 제가 또 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간해독 1단계, 2단계인데요. 간단하게 보시면 일어나는 과정은 독소를 1단계에는 이 독소를 부셔야 돼요. 쑤시든 꼬집든 때리든 망치로 때리든 하여튼 뭔가 부셔야 돼요. 이런 과정을 산화, 간헐, 가수분해, 수화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관여하는 효소는 사이토크롬 P450 패밀리예요. 패밀리란 말은 하나가 있다는 게 아니죠. 이 효소가 어마무시하게 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이 목적은 이 독소를 분해해서 중간 산물, 아까 인터미디에이트 메타볼라이트 이렇게 되고, 이 결과로 남는 게 중간 대사물, 아직 독성이 남아있다고 했는데 얘가 독성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이렇게 이제 꼬집고 때리고 부시고 흔들어 놓은 이 중간 대사물을 안전하게 내 몸에 해롭지 않게 결합을 하는 컨주게이션 과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설페이션 뭐 이런 과정, 뭐 여러 어렵던 환자분도 말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황을 붙인다거나 글루타치온, 아세틸레이션, 아미노이시드를 붙이고 메칠레이션 싣고 이런 과정이 있고요. 자, 그렇다면 그냥 얘가 가만히 있는데 변환이 되는 게 아니라 효소가 항상 우리가 몸에서 대사가 일어날 때는 효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설포 트랜스포레이즈, 뭐 무슨 트랜스포레이즈, 뭐 메칠 트랜스포레이즈, 뭐 이렇게 아미노애시드 트랜스포레이즈, 이런 각각의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들이 있는데, 아까 말했던 GST가 관여하는 게 이런 2단계에 관여하는 효소 중에 하나다라는 걸 보여드리고요. 자, 2단계에서는 중간 산물을 아까 말했듯이 수용성, 물에 녹는 걸로 바꿔야 안전합니다. 바꿔서 체로 소변으로 나가든 배변으로 나가든 해서 무독성 배변을 받는다. 이게 기록입니다. 자, 그 다음에 GST는 그럼 조금만 더 보시면 글루타치온하고 X가 제노바이트, 이게 뭐냐면 생체 이물질, 내 몸에 원래 없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내연이나 스미, 뭐 약물이 무슨 그래가지고 그때 여러 가지 내 몸에 원래 내 몸에 없었던 이런 걸 X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글루타치온 S 트랜스포레이즈가 너네들을 붙여서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거죠. 효소는 중매쟁이입니다. 글루타치온하고 이런 나쁜 놈들하고 궁합을 맞춰서 딱 붙여줘요. 그래서 컨주게이션에서 앞으로 빠져나가 이렇게 하는 아주 해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즉 글루타치온만 있으면 뭐예요? 이게 있어야지 뭔가 변환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궁금해요. 그러면 커피 겁나 많이 마시면 좋겠네. 커피라도 10잔 마시면 어떨까 했는데, 그러면 모든 게 그렇죠. 너무 과하면 안 됩니다. 카페인 먹으면 너무 과해서 뇌가 각성되고 잠도 안 자고 심장이 벌렁벌렁하니까 그건 아니고요. 마시는 커피하고 관장하고 커피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뭐가 다른지 잠깐 볼게요. 마시는 커피의 로스팅과 커피 관장용 로스팅은 달라요. 그래서 관장용 커피는 저온으로 합니다. 저온이란 말은 커피 관장 그 가루를 보면 거의 베이지색이 베이지색. 그러니까 아주 약하게 하고요. 저온 로스팅을 해서 간의 활성화를 도와주는 아까 말했던 팔리트산 성분, 즉 GST 활성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팔리트산 성분을 최대한 보유해요. 근데 커피, 우리 마시는 커피는 색깔 보면 아시겠지만 콩이 새까맣잖아요. 커피 스타벅스 보면 새까맣고, 아니 미디움 로스팅 해도 거의 갈색입니다. 그래서 로스팅이 강도가 다르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시는 커피는 입으로 와서 식도로 와서 위장으로 가서 뭐 소장으로 가서 간으로 와서 이렇게 흡수되잖아요. 그러면서 온몸을 순환한 후에 간에 도달하기 때문에 간을 위해서 직접적인 작용을 하는 성분이 그 긴 그 터널을 통과하면서 성분이 많이 간에 소실됩니다. 근데 관장을 통한 커피 관장은 인체 중 간문맥을 가장 가깝게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S결장을 타겟팅으로 한다. 이게 차이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이 좀 어려우실까봐, 우리가 어떤 약을 먹든지 음식을 100%를 먹었다 쳐요. 그런데 쭉 식도 타고, 입에서 식도 타고 와서 스토막이 위장입니다. 위장에서 분해되고 뭔가 쪼개주고 하다가 십이지장 와서 소장 와서 스몰바울이 소장이에요. 소장에서
결국 30% 로스가 일어나요. 그래서 70%가 포탈 베인 감염맥입니다. 그래서 간을 통해서 여기서 또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1단계, 2단계 해독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정작 빠져나오는 내 몸에 유효한 이펙티브, 중요한 성분은 약물이 호르몬의 1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영양제도 먹고 하지만 사실 영양제 흡수율은 15 내지 2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잠깐 곁들여 세면 그럼 내가 열심히 영양제도 먹고 밥도 잘 먹는데 왜 꼭 병원 가서 수액 맞아야 돼? 이게 그죠. 우리가 수액, IBS라고 하는데 수액을 하는 이유가 아까 말했듯이 로스가 많잖아요. 근데 수액으로 하면 여기 바로 꽂히니까 아까 위에서 10도에서 로스 되는 게 상당히 감소되고 바로 혈관으로 꽂히니까 경구의 흡수율을 아까 드립에서 15%지만 한 20 내지 뭐 15에서 20 흡수율이 낮은 사람은 한 10 내지 10%밖에 안 되겠죠. 흡수력이 떨어지니까 흡수력 좋으면 한 20 내지 30% 되는데 수액으로 꽂히면 90% 이상 어떤 선생님은 거의 99%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액 요법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이거는 이제 환자분도 아니고 의사 선생님도 아시는데 저는 간해도가로 왔어야 하면은 딴 거 아니에요. 아까 1단계, 2단계에 필요한 영양소는 내가 이걸 보여주려고 거기서는 얘기를 말씀 안 드렸는데 1단계에서 필요한 게 비타민 B군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B군. B2, B3, B6, B 뭐 하여튼 이런 B군.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도 사실 2단계뿐만 아니라 1단계도 작용하고요. 낙, N-아스티시스테인을 글루타치온 저는 엄마라고 주로 표현하는데요. 낙에서 이제 낙에 있는 성분이 들어가죠. 그래서 1단계 필요한 영양소 이거 수액에 넣을 수 있는 거 다 넣어도 되고요. 중간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성산소가 생성되기 때문에 안티옥시던트 성분을 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C, 뭐 수액으로 맞을 수 있는 건 셀레늄도 맞을 수 있죠. 먹는 건 코엔자임 Q10,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이언 프리 이런 망간도 멀티미네랄 성분이 있고요. 그다음 음식으로는 마늘이랑 파, 뭐 이렇게 십자가 같이 실리마리노 간장으로 첨가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중간 단계에 필요하구나. 근데 2단계에서는 주로 아미노 애시드거든요. 아미노산인데요. 그래서 글라이신, 타우린 이런 걸 먹을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수액으로 또 맞을 수 있는 글루타치온, 낙 이런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3단계가 노폐물이 빠지는 이런 과정이니까 이걸 참고하셔서 의사 선생님도 환자가 간해독을 하러 왔어요 하면 이거 응용하시면 되고요. 환자분들도 영양제를 먹고 음식을 먹을 때, 간해독이 이런 게 1단계, 2단계가 중요하니까, 중간 단계가 중요하니까, 이런 과정이 유연하게 물 흐르게 잘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이런 영양제도 먹고 수액도 이런 식으로 마시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왜 S결장인가? 아까 뭐 빠르게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데 왜 S결장인가 하는 의문이 드실까봐 또 슬라이드 하나 더 만들었는데요. 자, 이건 이 강의는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환자분을 위한 거니까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여기 소장은 생략되어 있는데 자 입에서 먹고 식도로 내려와서 자 위장으로 갔다가 소장이 6m, 7m 엄청 길죠. 상상해 보세요. 6m, 7m 어마무시하게 길죠. 이런 긴 소장을 통과한 다음에 이제 대장 얘기입니다. 맹장이 있고 상인결장, 하인결장, 하인결장, S결장, S자로 보이잖아요. S결장, 직장 이렇게 되고요. 자, 1슬라이드로 이제 올게요. 소장이 여기 짧게 컷됐지만 사실은 6 내지 7m입니다. 이 긴 이 소장과 그 다음 상인결장에서 영양소를 이제 쫙 빨아당겨야죠. 우리가 먹었으니까. 그래서 뭔가 쫙 빨아당겨지면 얘네들은 상장간막 정맥, 윗삼자입니다. 그래서 수피를 메세트릭 베인으로 해서 포탈 베인으로 가고, 그 다음 S 결장하고 직장하고 여기 하인 결장에서는 주로 영양소가 아니라 수분이나 이제 나머지 잔반 처리하는 거예요. 음식물 잔반 처리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쭉 해서 비장정맥하고 요거는 이제 하장간막 정맥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얘와 비장정맥이 뭉쳐서 또 간문맥으로 갑니다. 그래서 간문맥은 쫙쫙 소장에서 올라오는 얘네들, 그 다음에 하부 결장에서 내려온 얘네들을 쫙 모아서 간문맥으로 가면 간에서는 아까 말했던 1단계, 중간 단계, 2단계 해독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헤파틱 베인으로 나와서 하대 정맥으로 가고 하대 정맥으로 간 다음에 이제 심장으로 들어가서 전신으로 순환하면서 세포에 공급을 해요. 그래서 주요 흡수 성분 참고로 보시면
후장은 길이가 이렇게 길고 S 결장은 40cm, 상방에 우리 30cm 생각해 보세요. 30cm 잘 육모가 어마무시하게 면적을 필요 없잖아요. 이걸 참고로 하시고 그러면서 요점 정리를 다시 하면 커피 관장액은 여기가 직장이죠. 직선이잖아요. 직선. 그 다음 S잖아요. 직장과 S 결장에 이렇게 있는 혈관을 통해서 쭉 약간 인피리어 베스트 하 장관막 정맥을 통해서 자 관문맥 포탈베이죠. 관문맥으로 간다. 그래서 빠르게 간으로 가는 직선거리라는 거죠. 여기를 통과하려면 6에서 7m를 통과하는데 세월아 내역에서 이틀 내지 3일 걸리겠죠. 자 1번 그래서 요점 정리를 하면 이렇게 빠르게 간으로 가서 간의 2단계인 GSD 효소를 활성화하여 해독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2단계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담즙 분비 촉진과 당간 확장으로 독소를 빠르게 대변으로 배출한다. 근데 그럼 대변으로 여기서 바로 붕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독을 하면 얘네들이 당간이 모여있고 담관이 있는데 얘네들이 12장으로 배출을 하고 이 12장을 통해서 장을 돌아서 빠르게 배출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3단계. 그래서 저는 이걸 표현을 하면 빠르게 치고 빠지는 작전. 우리가 싸울 때, 싸움의 기술 중에 빠르게 치고 빠지는 작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이게 좋고 저게 좋고 하는데,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야? 과학적 근거나 연구는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대대적으로 스터디를 하고 임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하겠죠. 이 커피 관장이 돈도 안 되는데 제약회사들이나 연구 단체들에서 기부해주는 단체에서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몸 컨디션 회복, 통증 완화, 피로 회복, 장이 편하다,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된다 이런 보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 환자 케이스인데요. 두피, 머리에 혈관 6종,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병이죠. 혈관 6종이라는 안지오살코마 환자가 지금 현재 75세입니다. 환자분이 있는데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혈관 6종은 말 그대로 혈관의 종양이에요. 근데 얘가 두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의 내피세포에서 기원한 악성 종양입니다. 악성 종양으로 주로 두피나 얼굴에 뚫고 들어와요. 얼굴 등 피부에 발생하는 아주 드문 암인데 국소 재발과 전이가 흔하고 예후가 굉장히 나빠요. 근데 이분이 1919년 19년 3월 15일에 진단을 받았고 제거 수술을 했고 방사선 치료를 했고 저희 병원에는 2019년 5월 4일날 처음 오셨어요. 그래서 10g, 20g, 30g에서 70g 정도 수액을 주 위에 이렇게 맞으시고요. 그 다음 20년 5월에 제가 커피 관장을 하라고 이제 추천을 드렸고요. 현재 25년이잖아요. 6년째 매일 하셔요. 여행 가셔서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피부 이식했고 암노바 추가했고 그러다가 굉장히 환자분이 불안해 하셨는데 22년 9월달 교수님이 진료받으러 갔을 때 암이 잔잔해졌습니다. 이런 말 했다고 하시고요. 그 다음 23년 2월부터는 환자분이 이제 실손도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할아버지고. 그래서 IVC는 중단했지만 현재까지 지금 오늘도 왔다 가셨는데 현재까지 암노바만 0.0이 꾸준히 맞고 계시고요. 현재도 재발이나 전이 소견 없이 탁구도 주시고 건강하십니다. 커피 관장은 세포의 여기 있는 말 목이 겁니다. 세포의 에너지 생산을 증가한다. 조직의 건강을 증대시킨다. 혈액순환을 향상시킨다. 면역 증진, 조직을 시킨다. 그 다음에 세포 재생 효과가 있다라고 있는 걸 제가 옮겼고요. 그래서 커피 관장도 암 환자만 해야 돼? 아닙니다. 만성질환 저도 있고요. 난치성 환자에게 추천하고요. 해보면 환자분들이 아토피 있다거나 여러 환자들한테 해보면 이런 효과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 도대체 커피 관장 부작용과 금기 대상 안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고 크게 나쁜 건 없을 것 같긴 한데 주의사항 좀 보겠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배변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커피 관장이 가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원래 장의 연동 운동이 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경우는 복부 마사지,
충분한 수분 공급, 평소에도 자꾸 움직여야 장이 움직이잖아요. 걷기, 스트레칭, 잠잘자기 이런 기본적인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 천공이 의심된다거나 최근에 대장암 수술을 했다거나 6개월 미만 아니 장에 염증이 있다, 관해성 장이 있다, 치질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위험하겠죠. 이런 거 금기하시고요. 그 다음 카페인에 민감하다, 심장이 나쁘다나 뭐 심장질환이 있다, 고혈압이 있다 이렇게 좀 이런 분들은요. 카페인에 민감할 수 이게 카페인에 민감할 수 있으면 소량으로 시장에서 다른 걸 체크해보고 절대 금기는 아니지만 자기가 조금씩 해보면서 내 몸에 맞나? 안 맞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카페인이 이렇게 하면 흡수는 됩니다. 그래서 카페인이 소량 흡수 가능하기 때문에 마시는 커피하고 다르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은 오전에 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밤 9시에 있다가 잠이 안 와서 말똥을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전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말에. 근데 카페인으로 민감하면 거슴 박사는 캐모마일 관장을 추천하셨거든요. 우리 캐모마일 차 밤에 잘 때 일부러 자방하는 사람들 마시라고 하듯이 캐모마일 관장 추천했고 뭐 레몬 간장, 저는 MSM 간장도 추천해 볼만 하다고 합니다. 꼭 해야 되시거든요. 그 다음 또 주의할 게 커피 간장하고 해서 물을 마셔야 돼요. 커피 간장 마시니까 우리가 공기가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원두를 먹고 있을 때 얼마나 좋죠? 어떤 종류의 물을 써야 되냐? 유기농 원두를 써야 됩니다. 아무것도 쓰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저온 모습을 해주고 미디움으로 하고요. 마시는 커피나 인스턴트 커피는 절대 안 됩니다. 관장용 커피 따로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하죠? 일반적으로 주 1회나 2회를 저는 추천하고요. 근데 간 환자나 진짜 내가 간 수치도 높고 간 부분이 많이 필요하시면 초기에는 매일 하시는 걸 권장하고요. 그러다가 돈이 느껴요.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면 본인의 컨디션, 변비 발생 여부에 따라서 횟수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슴요법에서는 한 달 2번씩해서 하루에 4번 내지 6번 통증 심하면 새벽에 들어오면 통증이 많아진다는 보고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매일 하거나 너무 양이 막 높이면서 많이 하시면 전해질 분명 탈수, 변비, 장이 잘못되고요. 직장에 성공까지는 안 날 것 같은데 또 너무 무리하게 한다고 하시지 않으시고요. 자, 물과 커피의 비율은 어떻게 하냐? 처음 시작 시에는 소량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표를 내가 500cc를 주입하겠다 하면은 지금까지 하는 양을 생각해서 처음에는 물 한 600cc, 커피 한 숟가락 넣고 합니다. 한번 해보면 에게 했나 싶을 정도로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조금 익숙해지시면 이제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할만하네? 조금 익숙해지거나 하게 되려면 나이 드신 분은 좀 익숙해지면 저는 이게 저는 또 해봤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생각인데요. 이거는 이제 200cc 증발한다는 전제 하에서 물 1리터에다 저는 커피 한 2숟가락 넣고 하고요. 건장한 남자분이다. 그러시면 한 1200씩, 그러니까 200 날라간다 치고 200에다가 커피 한 3숟갈 정도 넣으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도 해보고, 묽게도 해보고, 연하게도 해보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과도하게 간장에 많이 참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자기 체중에 따라서 조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기본 원칙만 알면 되고요. 너무 진하게 하시면 너무 흡수율이 높으니까 힘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S결장과 직장이 담을 수 있는 관장 양을 내서 아까 말했지만 이게 직장인데 직장은 우리 길이를 보면 아까 결장부터 볼게요. 결장은 아까 30cm 4보다 조금 길다 했잖아요. 생각해 주세요. 평균 40cm고요. 직장은 11cm 시고 볼펜이 사이즈밖에 안 되고 제스트도 잘 쓰고 그다음 담을 수 있는 양은 직장 자체만으로 담을 수 있는 굉장히 직장하고 수면 한 1리터 정도. 그래서 임상부가 1리터 정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사람 머리가 있고 다리가 있기보다 치면 오른쪽으로 몸에 오른쪽에 하나 보면 S글자를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직장에 보면
S장에서 S결장까지 담을 수 있는 관장의 기능은 550ml 때문에 관장의 그 정도만 하고 반드시 몸의 오른쪽이 바닥에 둬야지 왼쪽이 보면은 거꾸로 되면 좀 흘러 들어갈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쉽전이라도 쉬워요. 커피 관장 세트 판매처는 디톡스 라이프라고 처음 보시면 겉은 에스테틱에서 정말 그리고 저는 주로 이걸 쓰는데 요즘 이게 크기가 많아서 한국에서도 커피 상태가 많으니까 잘 검색해 보시고 유기농으로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여기에 또 각종 소품들 팔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태국서 설명서도 있으니까 보시고 커피 가루는 냉동실 보관을 추천하는데 이렇게 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 사용하는 냉장 보관을 하라고 하는데 냉동 보관을 하라고 했어. 자, 그 다음에 커피 관련을 따라하는데요. 반장하기 전에는 그날의 대변을 해야 돼요. 변이 차 있으면 반장이 줄이고 참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변비가 있으신 분은 물건장 한 500cc 정도 해서 커피 과장 하는 것처럼 해주신 다음에 변을 빼고 나서 커피 과장 하시고 그 다음에 오전에 가는 걸 해라. 자, 준비물 제가 전집에서 하는 거 직접 찍었습니다. 보시는 대로 휴지, 물티슈, 비닐장갑, 오일, 그 다음에 매트, 그 다음에 벽에, 그 다음에 온도계, 시계는 알람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편안한 장소는 화장실 앞에 추천합니다. 바로 가야 됩니다. 배변하러. 있고요. 윤활제는 필화적으로 쓰려고 하는데 다 쓰고 나면 저는 집에서 먹는 올리브오일 쓰고 있고요. 그다음 온도계가 있어야지 채워서 온도, 관장의 온도 측정하시고요. 그다음 여기 저의 팁인데 저는 고무줄을 붙입니다. 그래서 딱 길이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잭스트링 길이하고 딱 맞아요. 이게 14cm인데 그래서 고무줄 딱 묶어놓으면 되고요. 이게 직장 길이 아까 길이랑 여기랑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면 하여튼 제가 소개를 했는데 잘 안 나오고 자, 어쨌든 화장실에 가서 안전수가 공부를 여기서 한번 세팅하고 처음에는 세팅하고 연결해서 눌러보겠습니다. 물 1리터에 이제 끓이는데 아까 말했듯이 저는 1리터에 200cc 나가는 것을 치고 처음에 생물을 물이 끓는 동안 중간에 돌려서 좀 열분을 주시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아까 말했지만 600cc에다 한 숟갈 넣고 반대에 500cc를 하시고요. 그다음 가능하면 미리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끓여서 하는 걸 추천하고요. 유리냄비, 짜장면 냄비를 추천하고 스테인리스 냄비를 추천하고요. 스프링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끓이는 동안 증발이 많아서 깜빡하고 쫄아서 물이 너무 끓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정수기 물을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물이 이제 끓다가면 끓기 시작하고 나서 5분 정도 끓여요. 그 다음 이후에 끓고 나면 약한 불로 줄이고 뚜껑을 덮은 후에 10내지 15분 정도 끓여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냥 국 끓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끓일 때 처음에 센 불에서 끓인 다음에 졸이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는 바가지에 빨리 식히려고 찬물에서 식힙니다. 식히고 나서 간장에 식히는 온도는 간장에 할 때 36도 내지 38도 체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으면 좋기 때문에 식힐 때 40 내지 한 41도쯤에서 저는 식히기를 끝냅니다. 왜? 이걸 들고 가서 또 준비하는 간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너무 뜨거우면 제가 뜨겁게도 일부러 해봤거든요. 황문에서 불나더라고요. 그래서 뜨겁게 하지 마시고 삽입 전까지 준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온도계 측정해보니까 46도잖아요. 이때 되면 저는 이제 뺍니다. 그 다음에 간장의 용기에 편백국을 천 해놓고 붓은 밑에다가 저는 불러서 찌꺼기에는 안 들어가게 액만 다 따라내고 나는 찌꺼기고요. 그 다음 간장에 900cc가 이제 준비되고요. 그 사이에 하는 동안 벌써 온도가 아까 41도에서 내려가요. 그 다음 화장실에서 간장 용기에 간장액을 붓는데 이때 반드시 조절을 잠궈야 되겠죠? 안 그러면 간장에 불고요. 부은 다음에는 에어를 한번 빼야죠. 우리 수육 맞을 때도 에어 빼잖아요. 엉덩이 주사 맞을 때도 주사기 에어 빼듯이 다 한 다음에 빼주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문고리에 관장 용기를 걸어요. 그래서 문고리가 딱 좋아요. 80 내지 바닥에서 80 내지 120cm 정도에 딱 걸어도 좋고요. 이걸 만약에 너무너무 높게 걸면 관장액이 압력 차이도 너무 빨리 들어가요. 그러면 압력이 높아서 복부 경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문고리가 저는 딱 집어내는 문고리 좋을 것 같고요. 자, 걸어놓고 그 다음에 관장 고무 투구, 또 카테타 주황색 투구에 오일을 발라요. 그 다음에 삽입 전에 항문에도 저는 오일 살짝 바르면 좀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오일을 장갑 끼고 딱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이게 또 팁인데요. 이게 삽입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결론은 제가 이것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해서 얻은 방법이 이렇게 쪼그라들어 삽입하는 게 오른손잡이 딱 하면은 쉽습니다. 그래서 다 넣었다 치고, 자, 고무줄 그 다음에 아까 고무줄 넣은 이유가 넣다 보면 내가 이거 많이 넣었는지 적게 넣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고무줄 부분 부위가 이제 한 분이 딱 다음에 그때 거기가 되는 거고요. 반드시 아까 이유를 말씀드렸지만 몸에 오른쪽이 바닥에 놓도록 하고 최대한 애기들 고마 있는 것처럼 최대한 그리고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고 체를 위에 해주고요.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깊이 사이 가서 하이 결장까지 들어가면 커피 마음대로 과도하게 긴장이 되고요. 엄청난 양의 커피를 마신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가끔 유튜브에 누가 길게 사비하라고 하는 글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이 결장까지 들어가면 영양분과 소실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직장에서 S 결장까지만 관장이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어떤 분은 쳤을 때는 날 오른쪽으로 크게 보는 거 그런 거 어쩔 수 없이 똑바로 전정 보기를 하시고요. 겨울에 되게 춥거든요. 밑에 깨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합대를 되고 물 압력 덮고 계시고요. 자, 조절기는 저는 한 3분에서 5분 정도가 적당한데요. 호수 조절기를 처음에는 확 풀면 안 되겠죠. 제가 놀라겠죠. 자, 반 정도 풀어서 살살 풀어서 자극이 없네 하면 점점점점해서 저는 풀거든요. 그래서 3 내지 5분 정도 하고요. 너무 빨리 들이마면 복부 경련, 복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맞추면 돼요. 본인이 천천히 풀던 자기 자신한테 맞추시고요. 그다음 변비나 배변이 안 되면 관정이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배가 아파요. 그 다음에 가끔 보면 주입이 잘 안 될 때, 왜 안 될 때 고무 튜브로 살짝 넣었다 뺐다 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튜브 끝에 구멍이 장에 딱 밀착되면 관정이 그다음 관정액이 다 들어가면 조절기를 잠그고 튜브 끝은 휴지로 딱 감싸주고요. 자, 참는 시간이 중요한데 12 내지 15분 정도 참았다가 그 다음에 배변하러 가시면 되고요. 배변하실 때는 복부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서 잘 빠지게 해주시는 게 또 팁인데, 자, 그러면 내가 5분 참으면 안 돼? 아니면 뭐 30분 참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렇진 않고요. 12 내지 15분 참는데 몸의 혈액이 간을 거치는 시간은 3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4바퀴 내지는 5바퀴 회전하기 위해서 3분 곱하기 4는 12분이고 3분에다가 5회 회전하면 15분 되겠죠.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은 워밍업이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한 5분 정도나 10분 정도 맛배기로 이런 거구나 하시다가 차차 시간을 늘려가시고요. 그다음 참는 동안 한 번씩 배가 굉장히 또 한 번씩 아프거든요. 근데 그게 장의 연동 운동의 원인이 되고요. 그때는 숨을 한번 마셨다가 내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쓱 또 장이 또 가라앉거든요. 그 다음에 15분 이상 오래 하면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과도하게 커피 관장에 흡수되기 때문에 안 된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 다 끝낸 후에는 비누로 간장도 물을 깨끗이 세척해서 곰팡이 잡히게 만드시고요. 꼭 해야 될 때 물 500cc 더 해도 되겠지만 하여튼 500cc에 천일염이나 죽염을 조금 한 꼬집 넣어서 충분한 수분을 보충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변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 미네랄, 손실 보충과 변비 예방을 위해서 물을 꼭 드시고요. 그 다음에 자꾸 하다 보면 고무 튜브가 힘이 없어지고 헐렁헐렁하고 뭐 힘이 없어지는 감이 오거든요. 그러면 고무 튜브 별도 판매하니까 그거 사시고요. 관장 호수도 자꾸 하다 보면 얼룩덜룩해요. 그러면은 새 것으로 교체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자, 제가 커피 관장 해봐서 알지만 커피 관장을 하려고 마음먹기까지 그다음 처음 하기까지가 힘들지 두 번, 세 번 해보면 그 다음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 원칙은 알고 본인에 맞게 용량도 맞춰보고 시간도 맞춰보고 이런저런 방법을 써보시고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서
잘 지낼 방법을 찾으시고요. 커피 관장은 집에서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시간에 편하게 할 수 있고, 간 해독 방법 중 많은 분들이 가장 효과를 보는 방법 중 하나이고요. 거슴 박사뿐 아니라 대체 요법에 영향력 있는 선구자들이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이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좀 강의가 길어졌네요.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